네, 마지막 이제 마덱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또 맡게 된 신호승 에디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세션 시작은 이제 부산 조선해양 기자재 공동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협동조합인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이제 이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참가한 여러 협동조합에 있는 여러 회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냥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조선해양 기자재 공업 협동조합의 황재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동관은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부산에 있는 조선해양산업,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그 10개 중소기업들을 과 같이 계속해야 됩니까? 예, 계속, 예. 10개 기업들과 같이 이렇게 공동관을 꾸려서 마덱스 전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매크론 그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회사들이 오늘 예, 맞습니다. 이게 10개 업체이고요. 요 앞쪽에는 우리 코트라와 같이 협업해서 또 수출 상담에도 어제와 오늘 아침 오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국내외 마케팅 쪽인데요. 예.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예. 제품을 잘 만들어서 제값받고 팔아야 다시 제주도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해주는 게 코트라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보네요. 예, 그 코트라도 그렇고 우리 부산조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크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매크론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크론 회사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크론은 네. 조선하고 해양 쪽에 계측 장비하고 예. 전력 제어 장비를 생산해서 영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방산 빼기도 한데 네. 군대 관련돼서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 네, 방산 쪽으로 방산용 그 UPS를 생산하고 있고요. UPS가 정확하게 이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해서 여기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스웨덴에 예. 그 MCT라는 예. 멀티 케이블 트랜짓의 제조사와 같이 협업해서 한국의 그 방산 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나오시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좀 약간 비전이라든지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현재 한국에는 예. 지금 그 MCT 브렉버그는 예. 이 멀티 케이블 트랜짓을 발명하는 회사고, 예. 실제로 1952년에 발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70년 이상 스웨덴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영업이 잘 안 돼서 네. 거의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면은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뭐 발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예. 어느 회사보다도 품질도 우수하고 뛰어난 제품이니까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쓰고 나면 막 네. 정전기나 이런 걸로 해서 안전성이 더 올라가는. 그렇죠. 예, EM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파나 자기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걸 통해서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하면은 마크롱 하면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매크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기업으로 한번 또 찾아볼게요. 네, 오리엔탈 전공이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를 보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 저 오리엔탈 전공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선박용 상부 크레인 전문 회사로서 198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 45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이게 보면은 저 예. 군수지원선 그림처럼 돼 있는데 예. 소양급이나 예. 저희가 그 상선용 전문 크레인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 저 미래 목걸이로서 다른 신규 아이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하고자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그 데크 크레인인 텔레스코 크레인, 그다음 오른쪽 보면은 군함선에 적용이 되는 폴더블 너클 텔레스코픽 크레인에서 타입이 저 보시는 것과 같이 붐대가 이제 접혀지거나 붐대가 또 펼쳐지거나 하는 특수 크레인입니다. 두 제품은 국내 고객사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아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왼쪽 텔레스코픽 크레인은 캐나다의 캐나다에. 고객까지 저희가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율 어제부터 해서 예. 일본 쪽 일본에 일본의 방위성에 근무하시는 일본 대사관 담당자하고 예. 방위선 직원 또 담당자가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담을 또 했고, 저희가 또 일본 쪽도 이제 조선소와는 40년째 정도 일본하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고, 현재도 주요 일본 조선소랑 지속해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방위산업 분야 일본 측도 이제 하고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요새 이런 이제 여기도 오늘 보면 아마 무인 AI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던데 예. 지금 오리엔탈 전공에서도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최근에 개발했던 아이템도 친환경 및 무인 운용 시스템을 위해서 현재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은 친환경 이제 선박 및 이제 군용 저쪽에서 군함에 탑재된 크레인도 무인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다 그렇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예.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딱 하고 또 보겠습니다. 예, 이번 전시회가 저희 당사로서는 두 번째 참여하는데 어제부터 많은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제 상담도 이제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 회사로서는 미래 먹거리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밝은 이제 미래가 이제 되지 않겠나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서 좀 더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전 직원이 이제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서도 오리엔탈 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리엔탈 전공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협동조합에 있었던 마지막 회사 중인 태화 케미콘이라는 회사, 태화 칼파실이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고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간단하게 그 회사 소개랑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주식회사 태화칼파실이고요. 저는 박종호 대표이사입니다. 보면서 좀 네,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가스켓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가스켓이 그 파이프 사이에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들어가는 밀봉제가 밀봉제라.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삼성, 대우, 현대 이렇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조선용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방산과 연동이 돼 있는 건 아니신? 아닙니다. 방산과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 하나 쪽에 예. 지금 특수선 쪽에 특수선 쪽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나 뭐 특수선이나 네. 뭐 예를 들어 잠수함이 나면 수압이나 파이프 압력을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가스켓의 역할이 되게 크리티컬. 지금 예. 보면 저기 특수선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엔진이나 발전기 쪽 주변은 그 전초 체계가 일어났을 때 고압과 고온이 일어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안정적인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가스켓들이 예. 이런 가스켓들입니다. 이런 가스켓들이 잘 장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가스켓들은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러면 대표님께서 네. 생각하실 이 가스켓이 네. 다른 가스켓보다 좀 특징적으로 좀 괜찮다 하는 뭐 기술이나 네, 네. 강조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는 지금 품질적으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인증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증서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품질을 계속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지금 안정적으로 쓰고 계신 겁니다. 네. 혹시 이제 이번에 이제 네. 마덱스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태아 가스켓이 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가 마덱스를 참가한 이유는 저희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네. 좀 품질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네. 좀 더 나은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마덱스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투자 유치를 받는다든지. 투자 유치도 그렇지만 네. 국방품질원이나 연구소 쪽에서 많이 오시면은 이런 기술 개발들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과 함께 저희도 거기 좀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안전한 가스켓이 이제 대표님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이제 선박 네네.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네. 기원을 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협동조합을 이렇게 한번 싹 잘 돌아봤고요. 참 이런 걸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하나의 회사들이 각각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 이게 같이 하나로 하기 힘든 것들을 이런 협동조합이나 그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봤던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협동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마덱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회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또 오랜만에 또 영어를 해야 되네요. 또 스웨덴 회사인 사브인데 한번 이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o could you explain me about to the interview? Yes.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 where you're from. I know you're from Sweden. Yes, but yes, could you we are, explain a bit, we are yeah? from Sweden. So As slow as possible. as slow, As slow as possible. slow as Yeah. possible. Okay. Saab is a Swedish but global defense company, currently with some 25,000 employees, mainly in Sweden, but also in Australia, US. We have in South Africa. We have in Europe, Germany specifically, and UK. Our products covers all domain, air, land, and navy, and we have a large, let's say, broad product portfolio, from which we are showcasing a very small part here at Mardex. Thank you so much. As far as I know, because Sweden is one of the most famous country which has been like your independency of your military system. Because like thanks to the Saab and other things, like Sweden could make like a flight jets and aircraft and tank. So what brings those kind of independency to the Sweden? You mean independency toward innovation? Innovation. Yes. I should say that it comes quite a lot from the freedom, or the kind of flat organization structure, that everybody can come up with ideas and not be questioned, and you can also do some like skunk work to drive the innovative environment, and that normally brings up some ideas of innovation that could develop into a good product, which is a capability that is actually needed in, let's say, armed forces or wherever. So the structure and those Yeah. kind of structures. The company culture itself is one of the driving factor of your innovation. Yes, Isn't it? yes. And I say that we have two parts. Partly that we drive innovation, and partly that we strive for cooperations. So we're looking into opportunities to cooperate with other companies that could either, where we can, let's say, contribute with technologies, or where we have partners that we either start cooperations, joint ventures, or that we just, let's say, make an acquisition from a company that fits into our product portfolio. So we try all the time to strive for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anks so much. So can I see your innovations? Yes. So to start with, I could hand over to Mr. Magnus Christiansen to a very short brief on this product. Okay. Hello. Hello. So this is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It's used as an artificial target for anti-submarine warfare. So it mimics a submarine. So when you're training anti-submarine warfare, you get this behaves like a submarine in the water. The enemy submarine. Yes, exactly. So you can train on this, and you can also afterwards evaluate how the training went. So which countries are using employed to do this mission? So far we have around 10 customers. 10 customers. And amongst them we have like Australia, Sweden, England, Poland, and some other countries that I can't tell you which they are. Yeah, because as far as I know, Sweden recently joined NATO. Yes, that's So correct. Yeah. Is it joining NATO did help you guys to enter this market, or is it? We were in the market before we joined NATO, Okay. so I think this product is it's a very economical way to train anti-submarine warfare, And compared to have your own submarine as a target. At the same time, as far as I know,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weapon is because of the extreme weather condition in the cold water and the winter. Yeah. So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your weapon system itself is robustness and how can I say robust. Robust? Are you Robust, yes. Yeah, robust and Yes, they are. Yeah. Yeah, And also they are developed for the shallow water that we have in the Baltic Sea. But you can also use them in the blue water, of course. Yes, but they're especially very good navigation systems as we use them in the Baltic Sea. Thank you so much. Yeah, you're welcome. Thank you in Swedish. Tack. Tack så mycket. Is there any other innovation? Yeah, we have over here. So we can, no, sorry. No. So if we look into this part, we have a new development, very recent development, which is the new line of what we call coastal control radars. It's the latest technology with ISI electronically scanned version. So compared to normal coastal surveillance radar, which is on a rotating platform. So we specifically look into this for low life cycle costs. So we reduce the level of, let's say, maintenance needed, but also that you have a scalable solution. So if put on an island, you might need 3 units to have a 360 coverage. If you have a coastline, let's say, more limited in space, you can. It could be enough with 120 degrees. So, but ease of installation, low life cycle costs. So that's one of the, let's say, advantages with this one. When you're designing these machines, so you also think about the sustainability. And, yes, we do. We do. So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n nowadays. Yes, especially yes, as a yes. European company and Nordic company. Yes, exactly. And we have also, let's say, created many of our solutions related to our conscript army and the, let's say, less need of people supporting the equipment. Also, that's reflected by the current situation in Sweden, like not many population. No, not many population. We have not have a conscript system for a number of years. But also when we had the conscript system, we were not that many to support it. So everything that comes into Saab solution is partly related to, let's say, a number of people needed to maintain. The other one here is what we call the Sea-Giraffe, or actually Giraffe 1X, which is a low footprint, high performing radar for installation either as this, what we call the compact radar module, with all electronics fitted into one cabinet. Okay. So we can more or less just take this radar set, put it on any type of pickup track, and run it as a radar also on the move for ground-based air defense applications, sea surveillance, so many different applications that you can see. So basically it's a kind of portable radar. This type is kind of portable version. We have installation on what we see on that CB90 vessel. So this is what is called a Combat Boat 90, and you see the Sea-Giraffe version up to the right. One of the main capabilities is that very high performing in relation to detecting drones, small drones on long distances. So, and we have a specific technology with an algorithm to identify drones when it comes to, let's say, distinguish the drones from birds. So we have been very successful with this. And even if it's a quite new development, we have already contracted some 140 items of this rada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Okay, so people living, thank you very much. And could you tell me what is the proper pronunciation of the IKEA? IKEA. Yes, It's not IKEA. It's a lot of IKEA. Korean people respond. IKEA.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예, 이렇게 또 스웨덴의 사브라는 회사의 인터뷰를 또 한번 맞춰봤고요. 이제 스웨덴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방산 이제 업체나 이런 걸 했을 때 많이 들어보진 못했지만 스웨덴도 이제 방산 기술이 되게 좋기로 유명한 나라라서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들으니 되게 재미있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좋네요.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갈 회사는 이제 프리뉴라는 회사를 가볼 건데 이거 가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확실히 요즘 예. 이제 준비가 지금 안 돼서 지금 보면은 이제 워낙 요즘 보시면 되겠지만 목업도 많고 요즘
아까도 계속 만들었지만 무인기, UAV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많네요. 근데 확실히 이걸 보면은 UAV나 이제 무인기 등등이 이제 자리가 났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고 보급이 되게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명과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회사 먼저 설명을 좀 예, 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프리뉴라고 하고요. 예. 우선 드론 자체에 대한 설계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드론 내부에 장착되는 핵심 부품에 대한 연구 개발 기술, 그 다음에 드론 관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대한민국의 드론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 좀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국산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기체나 뭐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드론을 하시다 보면은 네. 어떤 게 힘든가요? 이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을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은 각 산업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드론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예. 그 산업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론을 만들었는데 네. 만약 군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쓸 건지는 군이 더 잘 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와 이제 자문이 있으면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이제 기획들이 진행이 되어서 정말 효과적인 제품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인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우리 뭐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군, 해경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많은 이제 뭐 니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많이 기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해군에서 쓰고 있는 모델이 있나요? 지금 해군에서는 네. 저기 있는 초소형 그 멀티콥터 모델을 쓰고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조금.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그 전시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날개가 있는 고정익 형태의 기체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고정익은 아직 그러면은 해군에서나 뭐 우리나라 지금 당장은 쓰고 있지는. 네네. 지금 이제 그 고정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이런 날개가 있는 형태의 기체를 고정익이라고 하는데 고정익은 날개가 있다 보니까 바람의 양력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 효율이 좋게 장시간 비행, 그 다음에 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이제 제품입니다. 근데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의 이륙과 착륙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이제 VTOL 기반으로 고정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함정에서도 이제 고정익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서 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드론계의 오스프리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동원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참치하는 동. 네네. 그래서 태평양 쪽에 이 기체가 한 3시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참치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참치가 일으키는 백파를 찾은 다음에 카메라로 찾아서 해당 좌표를 따다가 선망선에 보내면은 선망선이 이제 참치 위치를 찾아서 가서 포획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체가 도입되고 나서 약 15% 정도 생산성이 좀 증가가 됐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제가 참치 김치찌개를 좀 맛있게 먹으면은 이제 프리뉴 덕분이라 생각을 하도록. 그렇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네. 요거는 옛날에 좀 뭐라 해야 되지? 막 라이트 형제가 다니는 1차 대전 비행기처럼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기체가 형이라고 하면은 네. 이 기체가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체는 이제 3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약 1.5kg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약 90분 정도 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라든지 모잠비크 이제 이런 쪽으로 수출이 되어서 정찰용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찰용으로 쓸 수 있는. 네네. 그 기체가 좀 약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운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훨씬 더 이 기체에 비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저 마지막으로 있는 저 네. 제일 좀 제 기준에서 되게 멋있게 생긴 네네. 저 친구는 어떤. 네. 저 기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축소기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1인 그 유인기 기체입니다. 그 유인 기체를 축소해가지고 무인기로 만들어 놨는데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2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래서 멀리 있는 어떤 이제 목적물에 빠르게 가서 무언가를 투하를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활용이 그럼 가능합니다. 이 페이로드라고 해야 되나? 들 수 있는 거는 10km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서 뭐 네. 소규모 폭발물이나 이런 네, 것들도 네, 폭발물이든 구조 키트든 이제 200km의 속도로 빠르게 가서 투하를 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좀 제일 좋아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애착이 있는 거는 이 가운데 우리 동원 산업에서 쓰고 있는 직접 네. 개발을 하실 때도 또 저희 그 프리뉴가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한 이제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네.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서 이제 예. 기지 경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참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네. 해군도 그렇지만 육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병력 수가 줄고 있잖아요. 네. 병력 수가 줄고 있으면 사실은 경계병에 대해서 이게 있는데 요게 그럼 그 경계병 임무를 좀 대신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동형 CC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km라는 반경 내에서 네, 네. 이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가서 이제 정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휘 통제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지금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는 기체인데 지금 이게 배터리가 아니라 임무 장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 장비를 하나의 배터리처럼 모듈화해서 이제 바꿔 끼울 수 네, 있는. 이 기체에도 장착을 하고 나중에는 이 기체에도 장착을 하고 해서 하나의 임무를 여러 가지 기체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듈화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프리뉴 이제 비행을 똑같은 거를 여러 대가 있으면은 네. 뭐 지금 모듈만 바꿔서 여러 가지 임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일종의 목적인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거죠, 좀 일종의. 이제 향후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네. 미래에는 드론이 한두 대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군집 비행 같은. 군집으로 수십 대가 날아다닐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한두 대는 얼마든지 이슈가 생길 수 있을 네, 거고 그랬을 때 빠르게 이제 임무 본인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듈을 가지고 있다가 네, 네. 바로바로 이제 바꿔서 그 미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군집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좀 이렇게 활용도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군에서 반응은 좋습니까? 네,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네. 가져주고 계시고 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이 동원선바 실제 훈련이라는 이제 네. 실증 훈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도 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해군에서는 많이들 이제 보시고 네. 좀 이제 좀 괜찮게 봐주셔가지고 지금 그 기체를 실물을 보러 많이들 오시고 계십니다. 네. 네. 실제로 했던가 네, 보는 네, 것 네. 제가 전에 그 동원선박 훈련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아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마지막으로 혹시 좀 네. 강조하고 싶으신-거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드론은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원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기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센서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은 어느 장소나 어느 산업에서나 얼마든지 드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마데스 이 행사 기간에 저희 부스를 좀 최대한 많이 와주셔서 저희랑 같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어떻게 드론을 접목하면 좋을지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아유, 요즘 참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옛날에 참 드론이 제가 현역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실제로 저렇게 드론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참 맨 처음에 봤던 뭐 자폭형 드론이라든지 정찰용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군사 드론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참치를 잡을 때 쓰는 드론도 나오고 많이 바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런 이제 컨퍼런스를 가면 참 좋은 게 이제 어쨌든 간에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들고 나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회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사 소개를 한번 회사 소개랑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GBI 코리아라고 해서 GBI 코리아라고 해서
군수 물품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소개를 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 없는 기술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하고 필요시 국산화까지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메인은 상사의 업무랑 좀 비슷한 건가요? 네,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상사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필요할 시 국산화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기술력까지도 같이 네, 갖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군사 쪽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물건을 가져오고 수입을 할 때는 뭐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한국에 화장품이 잘 팔린다단다.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의 수요는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군대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회사에는 네. 많은 고모님들과 전무님 그리고 상무님들이 계십니다. 각 전무님, 고모님, 상무님들은 군 출신 담당자분들로서 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제 군에서 활동했을 때 느꼈던 힘든 점들, 필요한 점들을 찾아서 그거를 필요한 기술을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모님, 전 고모님 혹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송 고모님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서 한 36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나오셨고요. 송 고모님 통해서 군 관련된 부분들 소개도 많이 받고 계시고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특전사 출신으로서 계셔가지고 특전사 분들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찾아서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혹시 지금 수입한 거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신 것들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네. 일단 시작은 무인 수상전 만타스라는 그 말텍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 순수 100% 무인으로 진행하는 제품으로 지휘관을 돕고, 그러니까 지휘 체계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자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비스라고 해서. 네, 아이언맨의 자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그러면 이제 수요를 확인을 하고 이제 GBI에서 이제 가져온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네, 사실 해군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 무인 수상전도 하나고 거기에서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기 막 컴퓨터가 되게 많은데 저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조금 설명을 가서 좀 봐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은 이건 ThinkLogical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C4I 체계를 더 확고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군에는 이제 망분리라는 기술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망마다 보안이 위배되지 않게끔 각 정보가 뺏기지 않게끔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그런 망분리를 구현하면서 동시에 모든 망들을 각각 한 PC에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안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망 분리를 해놨던 거를 이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한 군데 모을 수 있도록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좀 괜찮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컴퓨터의 망을 쓰고 있거든요. 저만 해도 현역에 있을 때 이 컴퓨터 썼다가 저 컴퓨터 썼다가 노트북 따로 있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형식에서 이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를 사무실에 두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서버실로 옮겨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좀 유행하는 뭐라 해야 되나 클라우드 컴퓨팅 뭐 그런 느낌처럼 서버가 바깥에 있으면서 끌어와서 쓰는 뭐 그런 진짜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유사한데 차이점은 군은 인터넷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해킹해서 용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군에 적용이 된 모델인가요? 현재는 미군에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여러 나토군이나 합참이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게 다 되게끔 되게. 네, 맞습니다. 요거는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또 가져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런 개발 역량은 어떻게, 그러니까 수요를 파악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연구실과 뭐 컨택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인 건가요?
일단은 그렇다기보다는 군이랑 먼저 연락을 하고 예. 군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을 갖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은 제품들을 소개를 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네요. 저기 보이는 레이더도 똑같은. 네, 저거는 프랑스에 있는 카메라 솔루션인데 제가 한번 가서 직접 볼까요? 한국의 환경을 작전 환경을 매우 많이 힘들고 똑똑합니다. 특히 해무가 많이 끼는 그런 그렇죠. 환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주간에는 40km까지, 야간에 20km까지 해무가 낀 환경에서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특히 뭐 해무가 많이 끼는 지역에서는 되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차를 탔을 때 바로 내 트렁크가 트렁크란다 앞에 본네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무가 심한데 얘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서 수입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분이 본사 담당자입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영상. 네, 맞습니다. 지금 브리핑 중이어서 먼저 그럼 저쪽으로 저쪽 한번 넘어가도록 볼게요.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GBI입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멀티 항공 엔진 세척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주로 이제 고정익 항공기에 항공 엔진을 세척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장비는 이제 공군 부대에 이제 네. 현재 납품했던 그런 장비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배터리 충전 방식입니다. 멀리 들고 다니면서 끌고 예. 다니면서 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배관 밸브 피팅 세척 장비라서 요거는 모든 선박 그리고 이제 선박에 보면 내부에 배관 밸브 피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거나 MRO 할 때 반드시 이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해야 되죠. 그렇죠? 세척을 할 때 세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비가 시작됩니다. 네, 네. 그럴 때 저희들이 요렇게 이 형태 안에 들어와서 각종 이제 배관 밸브를 놓고서 이제 워싱을 하게 됩니다. 워싱을 하게 되는데 그 워싱을 할 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서 이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장 샌딩 자동 로봇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우리가 배에 보면 모든 선박의 선체 외부에 보면 도장이 돼 있는데 네, 그 네. 도장을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가서 다 수작업으로 수작업을 하는데 해야죠. 네. 요거는 이제 매그네틱 성격으로서 요 장비는 이제 선체 외부에 부착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그 어떤 일정한 면적 안에서 움직여서 자동으로 샌딩할 수 있는 그런 혹시 선거 작업, 그러니까 배 들어올렸을 때 맞습니다. 상가됐을 때 가능한 건가요? 예, 상가됐을 때 가능합니다. 따개비 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따개비용이 아니고 도장을 페인트되는 것을 이제 일정한 이제 간격에서 일정한 균일하게 도장한 것을 까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게 확실히 예. 이제 저도 이제 해군 생활을 하고 그렇습니까? 했지만 네. 이게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게 청소하고 닦는 게 되게 중요하고 힘든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떤 고장이 나도 배관을 예. 하고 네네.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청소가 되게 중요한데 네. 어찌 보면 정말 수요를 잘 파악을 예. 하셔가지고 한 거라고 예.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딱 마지막 이쪽으로 들어보고. 오십니다. 이 이제 멀티 세척 장비 이 멀티 워시리그는 이 클로브 7001은 저희들이 초창기에 처음 만들었던 작품인데 요거는 한국 해군에 이제 납품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함정이라든지 잠수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함정에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일반 선박에도 모든 들어가는 이제 발전기라든지 엔진을 치외를 해서 저희들이 이 워싱룸 안에서 이제 세척을 하고 반자동화 되어서 나오면 그 또한도 이제 수동룸에서도 또 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장비입니다. 아유, 네. 참 여러 사람들을 힘을 안 들이게 할 수 있게 정말 맞습니다. 수요를 잘 파악해서 갖고 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감사하다는 느낌이 예, 들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확실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예전에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참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받아서 고쳐주고 있으니까 참 기분이 참 좋네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스터 볼트라는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볼 건데요. 또 가서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간단하게 회사 소개나 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마스터볼트 코리아고요. 예, 예. 저희는 선박에서 특히 이제 소형 선박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형 선박이라고 하면은 뭐 50m 길이로 봤을 때 저희가 50m 이하 선박들에 굉장히 좀 배수량과 배수량으로 치면은 뭐 500톤 이하 선박, 정급. 네네네, 거의 정급 이런 선박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뭐 소요도 제기되고 있고 이제 무인선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선속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 관통용 초고속 추진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서페이스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몇 나트까지 뽑을 수가 있나요? 최대 80노트까지 뽑을 수 80 있습니다. 노트까지? 지금 현재 육군에서 지금 육군 경비정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아너슨 서페이스 드라이브입니다. 80노트면 거의 육상에서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다닐 수가 맞습니다. 네, 육군 경비정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70노트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해경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에서 있는 뭐 관공선들도 좀 이렇게 많은 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추진 방식은 디젤 추진인가요? 아니면 전기? 추진 방식은 저희가 뭐 디젤 추진, 하이브리드 추진, 전기 추진 모두 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추진 방식과 무관하게 그 정도를 네, 맞습니다. 뭐 가스터빈까지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대형 선박에 쓸 수는 없는 모델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다른 이제 부스들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이제 대형 선박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런 소형 정들을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해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원래 참수리라든지 고속정들을 할 때는 보통 뭐 워터제트를 많이 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터제트에 비해서 이런 추진기 방식의 장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워터jet에 비해서 장점은 특히 이제 선회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벡터 추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워터jet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뿜기 때문에 이 선박의 직진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치 기차 레일 위에 있는 것처럼 직진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전속으로 선회가 가능합니다. 50노트에서 선회하는데 선회 반경이 또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이제 저수심에서도 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감속기, 선박에 달리는 엔진, 그 다음에 감속기부터 이게 일체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박하는데 이제 미소군항, 뭐 1노트 이렇게까지도 속도를 줄일 수 있고 굉장히 뭐 이런 마누버링에 대해서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확실히 좀 센시티브해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맞습니다. 단점이 없네요.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 해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유럽 쪽 해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인수상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또 많이 좀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장점밖에 없으니까 빨리 마덱스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돼서 들어오는 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거는 그럼 아까 설명했던 이거는 이제 전기 추진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요즘에 이제 친환경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친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뭐 엔진에다가 모터를 같이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모터만 결합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해군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뭐 침투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선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엔진을 켜서 이제 원하는 이런 속도로 이제 운항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이즈인가요? 이거는 지금 모급 사이즈고 실제 사이즈도 있습니다.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이쪽이 일반적인 여기가 이제 축이고요. 일반 축 엔진. 이제 뭐 이렇게 전기 축이. 이게 일단 일반 디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 추진이 여기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RPM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운항할 때 천천히 갈 때 그냥 순찰할 때 저속으로 가잖아요. 전기 추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진을 켜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배라는 게 대형정이라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쵸. 이 프로세스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맨 제로 이런 기관실을 하기 때문에 조타실에서 버튼 하나로만 바로 엔진을 켜고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예. 뭐 디젤 디젤. 바로 이렇게 저희가 바로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디젤로 되게 정말 빠른. 네.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저희가 이제 전기 모드로 바꾸면은 네. 바로 전환이 됩니다.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근데 해보니까 네. 예전에 배에 있을 땐 몰랐다. 확실히 전기 엔진이 소음이 적긴 적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세트인 거네요.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네.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각각의 필요한 시스템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제대한 지가 시간이 또 지나고 했지만 참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커다란 건 혹시 저거는 저기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입니다. 이 클러치. 클러치가 저. 네네, 그래서 이런 제품이라고 다른 종류의 또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마덱스를 통해서 이번에 좀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마덱스를 통해서 이런 소형정에 관한 전문적인 회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국내에서는 혼자신가요? 이런 전문 이런 이제 소형 선박으로 예. 전문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는 회사는 뭐 거의 저희 회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제 그런 회사들을 아직 제가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업력이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는데도 네네. 아직 없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부터 이쪽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독보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정말 보고 나니까 참 기대도 많이 되고 앞으로도 한국 이제 해군도 어차피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해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무인정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마스터볼트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회사까지 돌아봤고요. 예, 참 재밌는 기술도 많고 해서 참 재밌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회사를 인사를 드리고 인터뷰도 막 하고 있지만 참 정말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제 오늘의 그냥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해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17년부터 20년도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해군에 있는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그때 막 예전에 보고서가 나오면서 야 이런 기술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되고 있는 걸 보면 더 재밌고 단순히 군대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뭐 AI 기술이라든지 무인정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저는 혹시나 내일 이제 마덱스가 31일까지 이제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데 혹시 부산 경남 지방에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